승정원 일기 인조 20년 4월 20일에는 익천 최탁이 심양으로 들어갔다. 승정원 일기 인조 20년 8월 25일에는 익천 최탁이 심양에서 돌아왔다. 3월 3일 날 발령을 받아가지고 4월 20일 날 심양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8월 25일 날 서울로 돌아왔으니까 뭐 오는데 뭐 한두 달, 가는데 한두 달 빼고 나면은 심양에서 머문 게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승정원 일기 인조 20년 8월 27일에는 최탁이 나온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으니 저들이 언짢아 하며 다시 재촉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공문은 최탁이 갈 때 보내지 말고 먼저 급히 의주로 보내서 즉시 전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죽당공이 서울에 도착한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와 같이 막 서두른 기사가 있는 걸 보면은 조선은 그 청나라하고 외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당공이 이렇게 그 서울과 심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근무를 한 게 한 1년 남짓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승정원 일기 인조 21년 8월 25일에는 이조의 주청관이 인사안을 올리므로 홍호를 승지로, 이운재를 장현부사로, 강유를 강진현감으로, 최탁을 죽산부사로, 심대부를 진주목사로, 허중립을 거제활령으로 삼았다. 이 죽당 최선생 실기에 실려있는 그 죽당공 행장을 보면은 죽당공이 죽산부사가 된 것이 1645년이라 그랬는데 승정원 일기에 맞춰보면 일치하지 않아요. 달라요. 죽당공 행장에는 그 죽산부사로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원인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에다가 시를 적어놓고 죽산부사에서 은퇴해서 속리산으로 응거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죽당 최선생 행장에는 대명 제국은 어디로 갔는가? 천지가 모두 임금의 봄날은 아니로다. 사나운 오랑캐를 죽이지 못하였으니 호죽이 이 몸을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호죽은 동호부와 죽사부, 즉 군지휘관에게 내리는 신표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 명나라는 1644년 3월 18일 날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 반란군이 만리장성을 넘어 들어와 가지고 자금성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숭정제가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그 경산이라고 그 저 자금성 뒤에 그 조그만 산이 있죠. 거기에 가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고 멸망했죠. 근데 명나라가 그렇게 멸망한 사실을 5월 7일 날 청나라가 조선에 알려줬어요. 조선은 명나라가 가르쳐줘서 청나라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거죠. 조선 조정이 5월 7일 날 알았으니까 죽당공은 그로부터 좀 한 뭐 며칠 뒤에나 그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죽당공이 죽산부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명나라가 망한 걸 알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5월 7일 전은 아니에요. 1644년 5월 7일 이후예요. 그러고 본다면은 죽당공이 죽산부사 자리에 적어도 1년 이상 근무를 했다.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죽당공이 죽산부사를 그만두면서 뭐 사직상소를 올려서 허가를 받지 않았는 것 같아요. 죽당공이 죽산부사를 그만두면서 사직상소를 올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올렸는데도 임금이 윤허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조정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벼슬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해가지고 죽당공을 남양으로 유배형을 보냈어요. 유배를 보냈어요. 죽당공이 남양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외교적으로
척박한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죽당공을 그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라 생각해서 유배행에서 사면하고 청나라로 사신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죽당 최 선생 행장에는 세자가 공을 추천하니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본래부터 그 사람을 아노라. 하고서는 곧바로 불러서 명령하니 공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 올리기를 청나라에 대하여 신이라고 낮추어 적은 글을 가지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사태가 워낙 다급하였으므로 임금이 모자와 신발을 하사하며 말하기를 오늘 가면 돌아오지 못할까 두렵소. 하였다. 공은 하는 수 없이 즉시 출발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다가 도중에 병이 났지만 감히 쉬지 못하고 말을 몰아 임평대군보다 먼저 연경에 도착하였다. 정종로가 지은 이 죽당 최선생 행장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 글은 그 죽당공이 돌아가시고 한 150년쯤 지나서 지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 역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죽당 최선생의 행장으로 인하여 백과사전을 비롯한 지금 그 근세 이후 모든 자료에서 죽당공이 북경에서 병이 들어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죽당공의 사망은 병사가 아니고 과로로 인한 순국입니다. 과로사예요. 과로로 인해서 병이 나빠져서 악화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조실록 1645년 4월 26일에는 세자가 10년 동안 타국에 있으면서 온갖 고생을 두루 맛보고 본국에 돌아온 지 겨우 수개월 만에 병이 들었는데 의관들 또한 함부로 짐을 놓고 약을 쓰다가 끝내 죽기에 이르렀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슬프게 여겼다. 세자는 나이가 34세인데 삼남 삼녀를 두었다. 죽당공이 청나라로 파견될 사신으로 뽑혔을 때 이미 소현세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당공이 귀양살이 하다가 갑자기 그 사신으로 사면되고 뽑힌 이유는 뭐냐면은 죽당공에게 그만한 임무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소현세자의 죽음을 청나라에다가 해명하는 거예요. 소현세자가 죽은 게 그 뭐 독살되나 이런 의혹이 있는 죽음이 아니라는 걸 해명하기 위해서 청나라로 파견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소현세자가 죽당공을 적임자라고 추천을 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적임자라고 추천받은 사람이 자기 추천해 준 사람이 죽음에 의혹이 없다고 해명을 해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10년이나 주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청나라 사람들하고 친분을 막 쌓았어요. 또 청나라도 소현세자를 신임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인조를 폐위시키고 소현세자를 돌려보내서 왕으로 만들자 이런 말까지 나돌았어요. 소현세자가 북경에 있을 때 조선조정에 이런 첩보가 들어왔어요. 청나라가 인조를 폐위시키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첩보까지 들어왔어요. 사실 소현세자를 인조가 죽인 이유도 자기 자리를 탐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인 거죠. 그만큼 청나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어버렸기 때문에 청나라가
의심의 눈초리로 조선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청나라가 의심을 안 갖는다 해도 인조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자기를 의심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당공을 급히 청나라로 파견하게 된 거죠.